삼촌, 저 너무 외로워요. 11월 금요일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 조카 며느리 한윤서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흰 블라우스 단추 2개가 풀린 채 머리는 흐트러지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술 냄새가 났어요. 갈 곳이 없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삼촌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3년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태민, 올해 56입니다. 3년 전 아내 은희를 폐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4년 전 시작된 기침이 검사 결과 3기 폐암이었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20kg이 넘게 빠진 아내는 마지막 6개월을 병원 침대에서 보냈어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가까이 있었던 날 너무 말라버린 아내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은희가 제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 후로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34평 아파트는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어요. 밤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침대 옆자리가 차갑게 느껴질 때면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관계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가끔 혼자 해결할 때도 있었지만 손길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웠어요.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피부, 함께 나누는 온기 말입니다. 56에 인생이 끝난 건가 싶었어요. 건축설계 프리랜서 일하고 집에 와서 TV보다 잠드는 게 일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조카 정재혁은 저보다 2살 어린 54입니다. 사촌 형 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동생처럼 가깝게 지냈죠. 조카 며느리 한윤서는 43으로 10년 전 재혁이와 결혼했습니다. 165cm 날씬한 체구에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니는 조용한 여성이었어요. 재혁은 2년 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 이사로 파견 근무 중이고 윤서는 한국에 남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보는 사이 그저 조카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자 윤서가 소파에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와 손자 문제로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 미국에 있는 재혁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소파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주는데 이상하게 의식이 됐어요. 따뜻한 차를 준비해 건넸습니다. 윤서가 두 손으로 컵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차를 마시며 진정하는 듯 했지만 풀린 블라우스 사이로 연한 베이지색 레이스가 보여 시선을 애써 돌렸습니다. 더 깊은 고백이 나왔어요. 재혁이 2년 동안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것, 관계도 그만큼 오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도 1년쯤은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그마저도 10분이면 끝나고 전이도 없이 그냥 끝났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너무 외롭다는 말 43인데 아직 그런 게 필요한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해결할 때도 있다는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아내 떠나고 3년 동안 혼자라는 말을요. 윤서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삼촌도 외로우시겠다는 말에 많이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울 때요. 윤서도 밤이 제일 길다고 혼자 있으면 잠도 안 온다고 했어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비슷한 외로움, 같은 고통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의 손이 떨리며 컵을 내려놓다가 제 손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이번엔 떼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랬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는 윤서의 물음에 작은 방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삼촌만 믿고 왔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방으로 안내하고 이불과 수건을 줬습니다. 씻지 않고 그대로 자겠다는 윤서에게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어요. 안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2년 동안 혼자였다는 것, 3년 가까이 관계가 없었다는 것, 블라우스 사이로 보였던 레이스,
풀어진 머리,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카 며느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무언가 시작됐으니까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6시 잠을 설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계란말이, 김치, 나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시 반쯤 작은 방 문이 열렸어요. 돌아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윤서가 제 큰 티셔츠만 입고 나왔어요. 다리가 허벅지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옷이 구겨지고 술 냄새가 나서 씻고 나왔는데 옷장에서 티셔츠를 빌렸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티셔츠가 너무 짧았거든요. 속옷을 안 입은 게 느껴졌어요. 티셔츠 너머로 윤곽이 살짝 보였습니다. 시선을 애써 돌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가 앉을 때 티셔츠가 더 올라가서 거의 속옷이 보일 정도였어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서가 요리 솜씨를 칭찬했고 혼자 살다 보니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아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많이 보고 싶냐는 물음에 특히 밤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서도 재혁이 보고 싶긴 한데 요즘은 잘 모르겠다고 전화도 안 받고 영상 통화도 피한다고 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며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좁은 싱크대에서 나란히 서자 몸이 자꾸 스쳤습니다. 윤서의 향기가 났어요. 샴푸 향, 비누 향, 그리고 제 티셔츠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향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좋았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는데 윤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자주 와도 되냐는 물음이 나왔습니다. 삼촌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롭고 힘든데 여기 오면 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좋다고,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윤서가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티셔츠 하나 사이로 가슴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속옷을 안 입어서 느껴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삼촌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 귀에 들렸어요. 힘들 때 언제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떨어져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조카 며느리인데요.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찾으실 거라고요. 윤서가 알겠다며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를 입고 나온 윤서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어요.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현관에서 조심해서 가라는 인사를 나눴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조카 며느리인데, 재혁이 아내인데.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윤서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서 이불을 정리하는데 윤서가 입었던 제 티셔츠가 있었어요.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윤서의 향기가 났어요. 이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윤서가 왔습니다. 이번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화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삼촌 만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비슷하지만 참을 만하다고, 삼촌 생각하면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지난주에 윤서를 보고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도 삼촌이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답했어요. 함께 TV에서 하는 중년 남녀의 로맨스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속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윤서의 손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손 옆이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윤서의 손에 닿았습니다. 윤서가 놀라서 저를 봤지만 손을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이래도 괜찮냐는 물음에 괜찮다고 답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윤서가 찾아왔어요. 3주차엔 공원 산책을 갔습니다. 가을 단풍을 보며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윤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커플 보기 좋다는 말, 연인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니야. 우리는 조카 며느리와 삼촌인데.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4주차 토요일 저녁엔 윤서가 파스타를 만들어줬어요. 함께 요리하고 와인을 마시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밤 공원을 산책했어요. 윤서가 제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춥다고 했어요. 팔에 느껴지는 윤서의 가슴이 부드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키스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어요. 거의 키스할 뻔했습니다. 5주차 토요일 밤 윤서가 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와인을 가져왔어요. 함께 식사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점점 취했어요. 윤서가 진짜 고백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촌을 좋아한다고, 남자로서 좋아한다는 고백이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재혁의 삼촌이고 윤서는 조카 며느리라고 말했지만 윤서는 참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윤서를 보면 심장이 뛴다고. 조카 며느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못 참겠다고요. 윤서가 다가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키스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선을 넘는 거라고 말했지만 윤서는 한 번만 하고 싶다고 애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입술만 살짝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점점 깊어졌어요. 혀가 들어왔습니다. 윤서의 혀와 제 혀가 엉켰어요. 3년 만에 하는 키스였습니다. 아내 이후로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을 키스했습니다. 5분, 10분, 숨이 가빴어요. 떨어졌을 때 윤서가 좋다고,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3년 만이라고 답했어요. 윤서도 3년, 아니 4년이라고 했습니다. 재혁이랑 마지막 키스가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난다고요. 더해도 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어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열정적으로요. 제 손이 윤서의 등을 쓰다듬었고 윤서의 손도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정말 한참을 키스했습니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윤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답했어요. 더하면 정말 선을 넘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선을 넘을 거라는 걸요. 오늘 자고 가겠다는 윤서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키스했어요. 조카 며느리랑.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 만났어요.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선을 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12월 첫째 주 수요일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윤서였습니다. 지금 가도 되냐는 물음이었어요. 재혁이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너무 보고 싶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조심해서 오라고 했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윤서는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우산도 없이 달려온 거였습니다. 빨리 들어오라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가 투명해져서 속옷이 다 비쳐 보였어요. 하얀 레이스 브래지어, 핑크색 속옷까지요. 샤워를 권했고 큰 타월과 제 티셔츠를 건넸습니다. 20분쯤 지나 윤서가 욕실에서 나왔어요. 제 티셔츠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렸고 다리가 쭉 드러났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을 마시던 윤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늘 재혁한테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를 요청했지만 또 거절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보내겠다는 문자만 왔다는 하소연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의 외로움을 토로했어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43세 여자로서
아직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혼자 견뎌야 했다는 절규였어요. 윤서가 제게 안겼습니다. 간절히 안아달라는 눈빛이었어요.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티셔츠 하나 사이로 몸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선을 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정말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괜찮다는 대답과 함께 2년 동안의 외로움, 삼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조카 며느리와 삼촌 사이라는 관계를 상기시켰지만 윤서는 알면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간청했습니다. 눈물 가득한 윤서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깊은 키스가 시작됐어요. 소파에 함께 앉아 서로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제 손이 윤서의 등을, 허리를,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윤서도 제 몸을 만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오래됐으니 예민하다는 윤서의 고백에 천천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소파에서 시작해 침실로 이어졌어요. 샤워를 함께하며 서로의 몸을 씻겨줬습니다. 따뜻한 물이 우리를 감싸는 동안 더 가까워졌어요. 침대로 가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느꼈습니다. 제 역과는 10분이면 끝났다던 그 시간이 우리에겐 1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윤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며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만족스러운 건 처음이라는 감탄을 했습니다. 저도 3년 만에 느끼는 온기가 너무 좋았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밤새도록 서로를 안고 또 안았어요. 아침이 올 때까지요. 윤서가 제 팔 안에서 잠들었을 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비밀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날, 친구 만나는 날마다 윤서가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기 무섭게 키스하고 침실로 가서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매번 1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윤서는 제 역과는 느껴본 적 없는 만족감이라는 감상을 밝혔습니다. 저도 아내 이후로 이렇게 뜨겁게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화요일 밤 한창 서로를 느끼고 있는데 윤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무시하자는 제 말에도 계속 울려서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끝나고 윤서가 재혁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네에 반찬을 갖다 드리러 왔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삼촌이 잘 계시냐는 재혁의 물음에 잘 계신다는 대답을 하는 윤서를 보며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일요일엔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택배가 왔어요. 황급히 옷을 입고 문을 열어 사인을 받았습니다. 윤서는 침실에 숨어 있었어요. 택배 기사가 가고 나서 서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놀랐지만 위험하다는 게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요. 1월 말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윤서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침실로 갔어요. 그날따라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요. 2월이 왔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2월 중순 어느 토요일 윤서가 슬픈 얼굴로 왔어요. 재혁의 귀국 일정이 다음 달 중순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우리는 끝내야 하는지 물었고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재혁이 오면 이럴 수 없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둘 다요. 헤어지기 싫다는 윤서의 말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심정을 밝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요. 4개월 동안 행복했다는 고백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2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말부터 3월 첫째 주까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위험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곧 헤어질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날, 친구 만나는 날, 심지어 낮에도 몰래 만났어요. 매번 서로를 안으며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3월 첫째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재혁이 돌아오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윤서의 말에 알고 있다는 대답을 했어요. 잊지 못할 거라는, 평생 기억할 거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서로를 안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침까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행복했다는 고백이었어요. 새벽 5시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개월이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길고 깊게요. 안녕이라는 인사를 나눴어요.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4개월간의 사랑이 끝났습니다. 3월 중순 재혁이 돌아왔어요.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국 생활이 어땠는지 물었고 재미있었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때 윤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사랑, 그리움, 그리고 비밀이었습니다. 윤서도 잘 지냈는지 묻는 재혁의 물음에 덕분에 잘 지냈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재혁은 몰랐습니다. 4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윤서를 볼 수 없었어요. 재혁이 함께 있으니까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윤서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혁이 의심할까 봐요. 가끔 짧은 문자만 주고받았어요. 보고 싶다는, 사랑한다는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 말이 되었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4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만나다가 갑자기 보지 못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윤서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5월 초 드디어 윤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혁이 일주일 출장을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오늘 밤 만날 수 있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개월 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서가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서로 안았습니다. 말없이요. 그냥 꼭 안고만 있었어요. 한참을요. 키스했습니다. 깊게요. 2개월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둘 다요. 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침실로 갔어요.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2개월 동안 참았던 모든 걸 쏟아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할 거라고요. 아침이 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재혁이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요. 윤서가 출장 갈 때마다 만나면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답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윤서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면요. 그렇게 비밀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재혁이 출장 갈 때마다, 회식으로 늦을 때마다 윤서가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번씩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더 간절했어요. 다음에 언제 볼지 모르니까요. 위험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로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윤서는 재혁과 있을 때보다 삼촌과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심경을 밝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외로웠는데 윤서를 만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조카 며느리와 삼촌의 금기의 사랑, 비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월부터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혁의 출장이나 회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윤서가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운이 좋으면 2번씩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더 간절했어요. 다음에 언제 볼지 모르니까요. 한 번 만날 때마다 밤새도록 서로를 안았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6월 어느 토요일 재혁이 2박 3일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윤서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키스했습니다. 깊고 길게요. 한 달 만이었으니까요. 침실로 가서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서로의 몸을 탐색하며 뜨겁게 안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2번, 3번, 밤이 깊어갔습니다. 7월에는 2번 만났어요. 제역의 출장이 많아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했어요. 제역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월 어느 날 윤서가 말했어요. 평생 이렇게 계속하고 싶다고요. 제역과 이혼하고 싶다는, 삼촌과 살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았어요. 가족들이, 사회가,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조카 며느리와 삼촌의 사랑은 금기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9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어요. 제역이 요즘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자꾸 어디 갔다 오냐고 묻고 시어머니한테도 며느리가 요즘 자주 외출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핸드폰도 자꾸 확인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분간 만나는 횟수를 줄이기로 했어요. 정말 확실할 때만요. 문자도 전화도 최소한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9월 중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윤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제역이 탐정을 고용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는 말이었어요. 탐정이 윤서를 미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분간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윤서의 경고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킬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알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조심하라고,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하자고 말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위험하니 정말 급할 때만 하자고요. 윤서가 알겠다고, 정말 조심하겠다고 답했어요. 탐정이 따라다니는 동안엔 절대 이상한 행동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내내 윤서를 보지 못했어요. 문자도 거의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제역이 윤서의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거든요. 탐정이 따라다니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한 번은 윤서가 교회 간다고 나갔는데 정말 탐정이 따라왔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윤서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거의 1년을 사랑했는데요.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윤서는 괜찮을까요? 매일 걱정뿐이었습니다. 10월 말 윤서한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탐정이 아직도 따라다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심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만날 수 없었어요. 11월 중순 드디어 윤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역이 탐정을 그만뒀다는 소식이었어요. 한 달 반 동안 미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서가 정말 조심했던 덕분이었어요. 탐정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카페에서 혼자 차도 마시고 그런 평범한 일상만 보였다고요. 다시 만날 수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역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말 확실할 때만 만나기로 했어요. 욕심내지 말자고요. 들키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11월 말 윤서가 왔습니다. 한 달 반만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서로 안았습니다. 말없이요. 눈물이 났어요. 둘 다요. 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끝나는 줄 알았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어요. 한 달 반 동안 참았던 그리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할 거라고요. 한 번, 2번, 3번 밤새도록 서로를 안았습니다. 새벽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자고요. 윤서가 알겠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작년 12월 그 비오는 밤 이후로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윤서와 저는 여전히 비밀 속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지만, 힘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로가 너무 필요했으니까요. 12월 중순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재혁이 2박 3일 해외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윤서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아침까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키스했어요. 깊고 길게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가 그리웠으니까요. 침실로 갔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서로의 몸을 탐색하며 1년 전 그날 밤처럼 뜨겁게 안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윤서는 여전히 이런 만족감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재혁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삼촌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2번, 3번, 밤이 깊어갔어요. 새벽 2시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요?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요. 이 비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 들킬지, 어떻게 끝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윤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후회하냐는 윤서의 물음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윤서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윤서도 같은 심정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삼촌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고, 삼촌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순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안았습니다. 다시 키스했어요. 그리고 또 서로를 안았습니다. 4번째, 5번째, 아침이 올 때까지요. 58배 삼촌과 45의 조카 며느리. 금기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밀 속에서요. 위험하지만 멈출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사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들킬 수도 있고 평생 비밀로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윤서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달에 한 번,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재혁의 출장이나 회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요. 만날 때마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58 삼촌과 45 조카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 금기를 넘어선 위험한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비밀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요. 때로는 사랑이 도덕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이성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후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것, 그것이 비록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맞이한 뜨거운 감정, 숨겨야만 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후회 없는 사랑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갈망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혹은 제주도에서, 아니면 해외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여정은 길고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찾은 작은 행복,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순간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에도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